전쟁의 고통과 휴전의 아픔, 기다림의 슬픔으로 얼룩진 도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도시. 손에 닿을 듯 북이 가깝고 금강산의 수려함을 느낄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이곳은 강원도 고성이다. 바다는 오늘도 말이 없다. 민족 간의 대참사가 벌어진 끔찍한 한국전쟁. 고성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지켜봤음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과 38선을 놓고 오가던 총성. 휴전선이 그어진 뒤에도 최북단이란 이유로 겪어야 했던 거리두기 전쟁까지. 고성에는 남아있는 기억과 그것을 증명하는 전쟁의 파편들이 너무도 많다.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6.25 체험 전시관은 그 파편들을 모아둔 기록관이다. 다양한 자료와 유물을 통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교훈으로 전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남한으로 달려온 이웃 나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실 알고 보면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군이 참전을 했고요. 또 유엔군, 즉 16개 나라의 전투부대와 5개 나라의 의료지원부대가 참전을 했던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전쟁,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그만큼 미소냉전이 한창 극렬하게 대립을 할 때 벌어진 전쟁이다 보니까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상처를 역시나 남기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6.25 전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체험 전시관에서는 우리에게 남겨진 임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25 전쟁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외에도 이 전사자의 유해 발굴 작업조차도 사실은 아직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발굴된 유해들. 아직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해는 13만 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찾은 유해는 대략 한 10,000구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족을 찾은 경우는 한 140여 구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앞으로 찾아야 될 전사자의 유골도 13만 구에 달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정 평화와 또 화해, 협력을 위한 논의들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기 위해 판문점에서 만난 유엔과 북한. 이날 지도에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선이 한 줄 그어졌다. 이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비무장지대 DMZ다.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고성은 이날부터 남과 북의 경계에 서게 됐다. 여기 배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탈북 이런 얘기할 때 북한을 떠나올 때 이용했던 배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뒀습니다. 근데 보면 그냥 작은, 사실은 목선이에요. 나무로 만든. 바다가 잔잔하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거친 풍랑일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배인데 이런 작은 배에 의지해서 모터도 없는 나룻배에 목숨을 싣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바다의 생사를 맡길 만큼 그들은 간절했고 절박했다. 정전협정 뒤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비무장지대. DMZ 박물관에서는 이곳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사실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치열한 총격전 등이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이후에 그런 것들의 어떤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를 넣자고 한 게 바로 DMZ의 시작이었는데요. DMZ는 지금은 물론 4km가 아니라 때로는 남과 북 사이에 서로 추진 철책을 설치하면서 더 좁아진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DMZ예요. 그래서 남북 간에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중에 하나가 이 DMZ를 설정하는 거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아주 큰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 DMZ의 어떤 현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됐던 땅. 피해 흔적이 시간에 묻혀버린 지금. 우리는 DMZ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 과거에 멈춰 있는 땅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래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이 전쟁 나아가 분단의 결과로 사람들의 출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연의 복원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DMZ입니다. 그래서 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의 화해와 또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새 전망대가 들어서 있구나. 이산가족의 대나무 숲 같은 곳, 고성 통일 전망대. 북위 38도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에서는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인 구선봉과 바다 위의 금강이라 불리는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은 남북 간 왕래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지만 지난 98년에는 아주 희망의 빛이 보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 건데요. 2003년 들어서는 이제 육로 관광까지 시작이 되면서 한 해 평균 23만 명 가까운 분들이 금강산을 여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다시금 금단의 땅으로 변해버린 곳이 금강산입니다. 한달음에 달려가면 닿진 않을까. 북녘을 바라보며 실향민들은 수없이 소원했다. 켜켜이 쌓인 염원 덕분이었는지 1998년 기적이 일어났다. 고성에서 금강산까지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당시 실향민들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고성에서 북으로 가는 뱃길과 육로길이 먼저 열린 후 이곳 제진역에도 특별한 기차 한 대가 도착한다. 지난 2005년에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고 2년 뒤인 2007년에 각각 한반도의 서쪽에 있는 경의선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동해선 철도 시험 연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2007년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에 있는 금강산 청년역을 출발했던 북한의 열차가 한 26km를 달려서 이곳 제진역까지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선연합니다.
2005년 복원된 동해선 선로. 2년 뒤인 2007년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다. 남측의 새마을호는 남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개성역까지 다녀왔고, 북측의 열차는 고성 제진역에 도착해 희망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났죠. 지금은 와봤더니 이렇게 승강장에는 그냥 잡초들이 돋아나 있고, 철로도 이 오랜 기간 이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래는 위가 반질반질 해야 될 텐데 다 녹이 올라와서 이렇게 폐철도 같이 변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은 좀 울컥해지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으로 제게 느껴집니다. 제진역부터 금강산 청년역까지는 고작 26km. 기차로 달리면 한달음에 닿을 거리지만 비어있는 역을 보니 한반도에서 가장 먼 곳으로 느껴진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제진역은 북으로는 비무장지대와 휴전선 때문에, 또 남쪽으로는 선로가 끊겨서 사실은 이용할 수 없는 고립된 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진역, 나아가 이 고성이라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남북 분단의 가장 최전선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남북 간의 어떤 모습을 방증하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역설적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도 평화 정착, 나아가 통일을 가장 염원하는 그런 고장이 바로 이 고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도 7호선의 종점이자 최북단 전망대가 서 있는 곳 고성. 6.25 전쟁의 아픔과 DMZ를 끌어안고 고성은 지금도 북으로 달려나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